네, 안녕하세요. 멘탈리즘보다의 철영입니다. 네,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오늘 시장은 아주 다이나믹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초중반 달려나가며 나스닥이 1%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는데 후반에 힘을 잃고 하락 반전하여 마감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견고한 지지를 보이며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의 핵심은 고용보고서죠. 어제 민간 고용보고서가 어마무시한 고용 건수의 증가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잔뜩 겁을 먹었었는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보고서는 예측했던 범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지난달보다 10만 건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다만 지난달 수치도 하향 조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예측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전달보다 살짝 줄은 3.6% 있는데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오차 범위 수준 내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측치에 부합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률도 지난달 수치가 보정이 되면서 예측치와 부합했습니다. 한 달만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지만 긴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고용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민간 고용 보고서의 후폭풍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란 게 밝혀지면서 장 중반까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부에는 다시 하락했죠.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당장 다음 주 있을 CPI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를 원하는 경계감이 있었을 테고 또한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도 현재 급등해 있는 증시의 가격을 합리화시켜줄 만큼 그 정도의 긍정적인 구석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기존의 추세보다 고용 건수가 너무 적었던 것은 증시에게는 반대로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6월은 미국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는 시기죠. 따라서 원래 다른 달보다 고용이 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달보다 고용이 상당히 적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현재의 금리와 경기 상황에 서서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죠. 따라서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로 달러가 급락을 했고요. 채권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내려가면은 반대로 뭐가 뜨죠? 이제는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야죠. 네, 상품 자산이 뜹니다. 달러와 상품 자산은 거의 저울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시면 역시나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특히 나스닥하고는 둘 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함께 움직였었는데요. 현재는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는 이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자산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함께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슷한 가격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에만 투자해도 좋았지만 앞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성장주와 비트코인을 함께 넣어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실제로 바로 어제도 경기 위험과 금리 전망이 계속 뒤바뀌면서 이 둘의 가격 흐름도 순식간에 역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6월 치고 고용이 너무 나쁘면서 경기 위험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리 전망이 살짝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품이 더 떴던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루아침에 역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과 상품을 함께 투자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 중장기 자산으로 증권에서 성장주를 투자를 한다면 상품으로는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 둘의 상관관계는 점차 희미해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덩치가 작을 때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강했지만 덩치가 커져가면서 점차 상품 자산으로서의 포지션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기관들이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덩치가 더 커지면서 앞으로 이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투자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일어나야 할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해야 합니다. 일어나고 나서 하면 소용이 없죠. 네, 장기 투자 상품에 비트코인이 있다면 장기 투자 증권에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최우선 픽이라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있죠. 근데 이 테슬라에게 또 하나의 큰 잠재적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럭셔리카의 끝판왕이자 대표 주자를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2025년부터 테슬라의 충전 표준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뭐 말이 고려 중이지 사실상 결정에 가까운 뉘앙스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토요타와 함께 세계에서
토요타와 함께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회사인 폭스바겐 그룹도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벤츠와 폭스바겐까지 테슬라 표준을 채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전기차의 충전 표준은 테슬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USB-C처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슈퍼차저 매출이 증가하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이건 기업의 가치를 들어올릴 정도의 큰 이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현재 전기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의 확장을 앞당길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전기차 충전소가 그나마 각자의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을 해야 한다면 더욱 빈약해지죠. 하지만 전 세계 어딜 가든 모든 전기차 충전소에서 어떤 차종이든 다 충전할 수 있게 된다면 충전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훨씬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기차의 보급률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충전 표준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진짜 가치는 장기적 가치에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인식 강화입니다. 전기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의 충전 포트와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면서 잠재의식에 전기차는 테슬라다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마치 콜라 하면 코카콜라, 햄버거 하면 맥도널드처럼 말이죠. 이건 생각보다 대단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의 뇌리에 한 번 박힌 인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기차 하면 언제나 테슬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최고의 광고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고정관념처럼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수년 후 내연기관차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아니라 자동차 하면 테슬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장기적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투자자죠. 반면 미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야 남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또다시 CPI라는 운명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운명 드립을 안 치려고 해도 안 칠 수가 없는 찐 운명의 날입니다. 만약 여기서 물가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그냥 시장을 안 보시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물가 예측치에 따르면 6월 CPI는 지난달 4%에서 3.2%로 급락하고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던 근원 CPI도 5.3%에서 5.1%로 의미 있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 근거입니다. 물론 실제 결과는 예측치와 다를 수 있겠지만 물가 자체는 향후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방향은 정해져 있고 그 방향이 바뀔 만한 상황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용보고서도 방향을 바꾸는 결과는 아니었죠. 아마 CPI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얼마나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 속도의 차이만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단기적 방향이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는 아닙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시장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